때 생각나는 후라이 똥튀기 설사할 때 비벼 먹는 카레 라이스 지렁이 내장 스파게티 맛있게도 냠냠 후식으로 바퀴벌레 똥 주인공은 지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인간성 좋고 다 좋은데 좀 의지가 좀 박약하고요. 또 매번 취업에 실패하면서 이미 나이가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돈을 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때 때마침 나타난 그 구홍신이라는 한예슬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2달 동안 돈 좀 벌어볼래? 진짜?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죠. 커피숍 들어가서 뭐 물건을 슬쩍 해온다든지 동네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은 모두 다 집어들기 시작한다든지 그렇죠. 그 예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 두 캐릭터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같은 이 생업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이 영화에서는 두 인물이 어떻게 함께 돈을 벌어나가면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나갈지를 보게 되는 게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오늘 티끌모아 로맨스의 김정환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주연 배우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출연진이 나올 때 안 나올 때 별점에 영향이 있다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와야지 좀 더 좋은 좀 더 준다. 뭐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홍보팀에서 배우들이 직접 못 나오니까 이건 뭔가요? 자, 감독님, 티끌모아 로맨스라는 영화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로맨틱 코미디가 기본적으로 좀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차치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야겠다.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아주 핵심으로. 네, 영화의 핵심으로 차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감독의 캐릭터 딱 나옵니다. 데이트할 적에 네. 왜 나는 밥값인데 자기는 차값일까? 뭐 이런 생각. 저도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니, 저가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웅이가 좀 경제관념이 없잖아요. 네. 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로맨티스트 퍼주는 쪽이군요. 제가 언젠가 그 연애에 대한 정의를 내다 그랬습니다. 연애란 쪽빨리는 거다. 2,000원 주면 뽀뽀해줄게. 3,000원 주면 내가 하나 줄게 4,000원에 찐한 키스 어때? 좋아 이 영화만큼 금전관념이 투철한 그런 로맨틱 코미디 진짜 한국 영화에 있었나 싶을 정도고요. 네. 금전관계가 너무 확실해서 대충 얼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물건 판 돈 17만 7,000원이다. 어제 준 4,760원. 네, 좀 굉장히 구체적이죠. 단돈 50원을 다루는 이야기에서 이 돈에 대한 그 액수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방법들 그런 구체성들을 최대한 같이 가져가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둘이 한강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이 좀 잔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앰뷸런스 네, 청구비를 17만 3천원이요? 네. 외우고 있잖아요, 제가. 13만 7천 원. 아, 죄송합니다. 13만 7천이고 잘못 외웠군요. 네. 앰뷸런스 비용 5만원까지 해서 13만 7천원입니다. 역시 경제관념이 확실하시군요. 아포 대중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무래도 두 배우일 텐데, 한테 이제 한예슬 씨가 좋았을 때는 전자제품 판매 상점? 그렇죠. 네. 그 앞에서 둘이 함께 겨울 나그네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눈으로 쳐다볼 때.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송중기 씨가 노래를 합니다. I can cross over 이 남자 봐라 하면서 딱 쳐다보는 그 눈빛. 네. 이런 것들이 한예슬 씨가 의외로 굉장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네. 감독으로서는 가장 큰 욕심은 그 배우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예슬 씨의 그런 모습들이 다른 영화에서는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슬 씨가 굉장히 잘해줬구나. 사실 이 그 티끌모아 로맨스 같은 경우는 한예슬 씨가 펼쳐 보이는 그 재기발랄한 어떤 이 생업전성 그 아이디어들은 다 어디서 얻으셨나요? 여러 가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뭐 제 경험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조그만 식당을 갔었는데 그 식당에 그다지 많은 연예인들이 올 것 같지 않은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의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면서 그걸 좀 채용을 해봐야겠다. 송중기 씨도 사실 이런 캐릭터가 남자 관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참고 보기가 좀 어려운 캐릭터예요, 원래.
술을 이렇게 따라줄 때 입으로 콱콱콱 소리 내는 것을 네. 입으로 신용을 한다든지. 오토바이를 한예슬 씨가 이제 경제관념에 따라서 팔아치우려고 하니까 뭐 애원을 한다든지. 네. 어떤 배우는 이렇게 막 귀염을 떠는 게 안 어울리는 배우가 있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가 있잖아요. 송중기 씨는 뒤쪽이라는 거죠.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는 캐릭터. 네. 사실 몽실도 마찬가지죠. 네. 이 처음에는 좀 한심하게 보이다가 그 낙천성이 어느 순간 좀 귀여워 보이는 게 아닐까. 미저러블 but cute.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지만 귀여웠으면 좋겠다.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시작이 아니요. 시작은 아니고 별거 없어요. 네. 어깨에 소문이 다 나요. 워낙에 알려져서 안 그러면 또 심심하죠. 심심하세요. 저 사람이 네. 나를 송중기 씨하고 한혜슬 씨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배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배우가 극 중에서 가장 공픽한 상황을 연기하면서 빈병을 주스러 다니는 연기들을 하거든요. 네네. 덜 절실해 보인다고 그럴까요? 글쎄요. 만약에 정말로 저 사람들이 빈병을 주스러 다니는 게 너무 리얼한 배우들이었다면 이 영화에 과연 마음 편하게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처절한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 그렇죠. 이게 상업용어로서의 모양새랄까 네.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로맨틱 코미디라는 건 사실 판타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신데렐라고 또 한 명은 왕자나 공주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 자체가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다. 판타지를 깰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로맨틱 코미디가 줄 수 있는 판타지가 결국에는 이 두 남녀가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과정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하더라도 그 둘이 결국에는 잘 되는 순간은 저는 판타지라고 보거든요. 두 배우가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판타지네요. 그렇죠. 저 두 배우가 돈이 없다는 게 판타지죠. 자, 이 티끌모아 로맨스, 커플스라는 너는 팬이 다양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화만이 가진 어떤 장점이다. 그 영화가 좀 변별력으로서 확실히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 중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요. 현실적 공감대랄까요? 저 주인공들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크게 히트하고 나면 동네 빈병이 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티끌모아 로맨스의 김재환 감독님과 유쾌한 수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티끌모아 로맨스를 가지고 즐거운 수다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줄 정리와 별점이 남아있는데, 이 두 분은 가지도 않고 뒤에서 떡하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2개 반. 금전관념 확실한 이색 로맨틱 코미디. 웃다가 우는 조금 이상한 로맨스.